네,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다양한 전공이 공존하는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제 수학이 가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서 말했던 그 대학에서 이제 수학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내용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면 우선 이산수학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산수학의 이제 개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 그리고 이산수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분야에서 이산수학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학이나 순수과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학이나 그다음에 사회과학과 같은 이 전반적인 이 분야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학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이산수학에 관계된 이 개념들을 갖고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산수학의 개념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그림에서는 이제 우선 이제 수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학과 관련된 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묘사를 했지만 이제 모든 여기 공학이 아닌 다른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과학으로도 이제 확장을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수학의 나라라고 하는 이 수학의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이 수학 관계된 여러 가지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학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간략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공학적 요소, 그다음에 인자, 그걸 요소를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인자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공학의 나라, 그 두 나라의 공동 구역이 바로 이제 이산수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성질들과 어떤 형태들, 이런 형태들과 이 수학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 공통된 부분이 바로 이산수학 분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고 이번 강좌의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개요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방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이산수학의 개념은 우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선 이 이산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수학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은 바로 우선 추상화를 하고 이 복잡한 문제에서 우선 추상화를 통해서 이 추상화를 알고리즘화하고 이 알고리즘화된 부분들을 이제 또다시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깔끔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이산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에서 알고리즘의 방법을 갖고 모델링으로서 구체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이제 일련의 이제 학문적인 과정이 바로 이제 이산수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1강에서도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문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남기고 관련 없는 내용을 제거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제 추상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예제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한 개 600원을 주고 사서 800원에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추상화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A하고 B가 더해졌을 때는 몇 개이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가격과 관련된 이 방정식을 이제 세워 나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추상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추상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간단한 문제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정식의 형태로서 나타내어지는 과정을 이제 추상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얘기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알고리즘은 물론 전산이라든지 전산 관련 그런 컴퓨터 관련 쪽에 있는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순서도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이제 유한한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우리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C라든지 뭐 GW 베이직이라든지 베이직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포트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즉 컴퓨터하고 어떤 이 물건들 간의 어떤 이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언어가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것을 실행을 시킨다. 마치 휴대폰에서 예를 들어 그 키패드를 어떤 걸 눌렀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화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코딩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코딩은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고전적으로는 이제 순서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사 코드를 이제 알고리즘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뭐 그 할당문이나 제어문이나 뭐 조건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yes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no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리고 이 no인 중에 또 물음을 통해서 또 의사 코드를 준 것이죠. 이게 바로 의사 코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no의 경로를 갔는데 또 여기에서도 질문을 받아서 yes인 경우에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no인 경우에 또 이렇게 가고,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제 의사 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만났을 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의사 코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 개요의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모델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이제 형상화 시켜 나가는 이제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과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모델링의 두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뒷 슬라이드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산 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복잡한 문제를 추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방법을 갖고 모델링의 형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물들을 갖고 예측하고자 그 예측도 나중에 예측 또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이 학문적인 분야가 바로 이제 그 수학 분야 중에 이산 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자기 이산 수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제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산적 개념과 이 연속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디지털 시계와 이제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지털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는 이제 연속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속도로 생성되는 이제 펄스에 의해서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정기적인
이 신호에 의해서 이제 시각이 이렇게 숫자로 변화시켜지는, 그리고 이제 한 개를 1디지트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전압을 가하거나 가하고 있지 않거나 가하거나를 통해서 여기에 그 색깔이 들어오거나 색깔이 들어오지 않거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시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시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시계로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인 신호가 이제 펄스이냐 또는 이제 연속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날로그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이렇게 교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류로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계의 그 전기적 신호를 말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됨에 따라서 펄스를 주었다가 또 시간이 되면 끊었다가 또 시간이 되면 주었다가 이러한 과정들을, 즉 펄스에 따라서, 즉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또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시계의 전기적인 신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 연속적 개념과 이산적 개념을 이제 이 학문적인 이 수학에 사용되는 수학 용어를 갖고 몇 가지 분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로 이제 이산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산적인 개념에서 수학은 뭐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집합, 그다음에 그래프, 함수, 그다음에 이 순열, 그다음에 그 확률, 그다음에 행렬, 논리회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적인 그 개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수학적인 방법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부분들, 즉 수학 이산적 개념이 아닌 연속적 개념에 관계된 부분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미분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상학, 그다음에 복소수학, 그다음에 대수학 중에 이제 추상대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비이산수학, 이산수학이 아닌 연속적 개념을 갖고 있는 수학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다양한 이제 공학적으로 이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이 표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학에서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산수학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산수학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때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이해를 하기 쉬울 때가 있고, 또는 표로 설명했을 때 좋을 때가 있고, 또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었을 때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거는 좀 더 여기에서 있는 그 위상수학이라든지 그 해석학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표라든지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산수학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갖고도 우리가 경험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표로 설명할 때, 또는 그래프로 설명을 할 때, 또는 그림으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제 수학적인 그 관점을 갖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이제 이해시키고, 또는 논리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